자,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사실 얘네들은 좀 선별적으로 다뤄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잡리그 중에서도 잡리그가 많고, 제가 그런 애들 뭐 리그까지 다 두드러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몇 경기 정도만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첫 경기. 자, 첼시 대 샴록 로버스 경기인데요. 첼시는 지난번에 이제 어려운 카자흐스탄 원정까지 가가지고 되게 mem버가 별로였었는데 3대1로 마행까지 이뤄냈습니다.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유일한 오전 전승팀이에요. 예선 1등, 그리고 21득점 4실점, 득실도 훌륭합니다. 요즘에 첼시는 10경기 동안 8승 2무에 모든 대회 7연승 중으로 폼도 상당히 좋죠. 지금 이제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보면은 이런 좀 순위상으로는 뭐 첼시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순위상으로는 이제 그 다이렉트 진출권이 8등까지인데 승점 10선 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첼시는 앞으로 득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경기 포함해가지고 뭐 한 1승 2무만 해도 다음 라운드에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샴록 로버스 얘네들도 지금 6등 안에 있거든요. 3승 2무 11득점 4실점. 아무래도 좀 적은 실점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여태까지 사실 샴록의 위상을 생각하면 안 진 게 용한데 상대한 팀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동안 뭐 웨일즈의 더뉴 세인츠라든지 북아일랜드의 란 이런 애들은 좀 보너스급이어가지고 샴록은 사실 얘네들이 여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위상이 좋은 팀까지는 아니에요. 얘네들 6컨 한번 보면은 올해는 뭐 나름대로 괜찮지만 3승 2무로 좋지만은 그전에는 1승조차 하기 어려웠던 팀이어가지고 저는 이번 대회가 샴록이 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대인 샴록이 무패라고는 해도 워낙에 좀 거품 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상도 낮은 편이고 첼시가 이번에 또 홈이잖아요. 딱히 이 경기를 적당히만 먹고 던질 이유는 없어요. 지난번에 첼시가 그 아스타나 원정 갔을 때 이때 보면은 라인업상으로도 되게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예 벤치도 되게 좀 유스급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카자흐스탄의 막 영하 9도에서 펼쳐지는 경기 원정을 동행했던 로스트 자체가 별로였는데 오늘은 첼시가 홈이기 때문에 더 퀄리티 있는 애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크고 이건 뭐 무난하게 첼시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핸디까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경기고 다음에 이제 세르쿨러 대 이스탄불 바샥세이르 이번 대회에서는 좀 기대 이상, 기대 이하인 팀들 간의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르쿨러는 얘네들이 뭐 저는 좀 기대 이상이라고 봐요. 이제 6컨에서는 류블라나 원정 4대1 승리 그리고 첫 경기 센갈랑을 6대2로 패고 확실한 득점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좀 비킹구르 원정같이 혹독한 환경에서는 고전을 했지만은 얘네도 홈에서는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뭐 리그에서는 지금 벨기에 리그 15등에 머물러가지고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은 좀 잘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바샥세이르는 5년 전에 사상 처음으로 터키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뭐 리그에서는 우승 경쟁권도 아니고 7등, 8등 정도의 위치를 했거든요. 뭐 6컨에서도 딱 이제 얘네들 순위 같은 것들 보면은 24등입니다. 딱 프로 진출권인데 걸쳐 있는데 NK 켈리에 같은 팀한테도 원정에서 5대1로 처발린다든지 페트로쿠브랑 비길 때 이런 때 보면은 이스탄불 바샥세이르가 막 본인들의 능력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끌어낼 능력까지는 저는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세르콜러가 7등으로 직행권에 있기도 하고 홈에서 보여준 모습들로는 얘네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세르콜러의 승이나 뭐 사실 이런 게 큰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으로 마행까지도 한번 찔러는 볼 법하지 않나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길 때는 확실히 이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란데 헨트 이건 뭐 그냥 간단합니다. 란은 지금 북아일랜드 리그에서도 9등으로 하위권에다가 6컨 전패거든요. 얘네들이 원래부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최약체급이고 홈이라고 해도 저는 기대치가 높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반대로 헨트는 꾸준하게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는 컨텐더권에 있다가 이제 21시즌부터는 4위권 안쪽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조나단 데이비드나 뭐 야렘추크 이런 유망주들을 팔기도 했었었고 뭐 이번에 이제 루가노나 첼시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은 오늘은 란이라는 상대가 좀 편하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헨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헨트에 좀 더 큰 핸디값이 없는 게 아쉬운데 뭐 1만이라든지 좀 배당 원하면은 햄무 같은 것들도 볼 법은 한 것 같고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베티스 대 HJK 최근에 베티스는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그에서도 사실은 아쉬운 성적이기도 하고 6컨에서는 그렇게 막 썩 상대를 개패지는 못했었어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로세소라든지 에자줄리, 바르트라 이런 주요 선수들한테 휴식을 많이 주기도 하고 순위상으로도 17등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막 딱히 주전 추입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그런 느낌조차 많이는 안 들어요. 한마디로 6컨에서는 힘을 많이 뺀다. 이게 제 생각이고
반대로 이제 HJK는 원래 핀란드 리그에서는 최근에 17번 중에 13번을 우승한 그야말로 핀란드의 맹주예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얘네가 뭐 리그에서는 2등 정도에 그치고 있기도 하고 챔피언십 라운드도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도 얘네들이 조별리그에서 무승이었어요. 6컨에서는 딱히 경쟁력이 있는 레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아주 없지도 않아요. 스위스 뭐 루가노 원정 가가지고 0대3으로 깨지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좋게 볼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핀란드 리그가 종료가 돼가지고 핀란드 리그가 4월부터 10월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 치르고 있는데도 딱히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체력적인 우위는 HJK가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베티스보다 얘네가 주전들을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쿼드의 밸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이거는 베티스가 홈이어도 경기력이 아예 6컨에서는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주력들도 많이 투입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배당 쪽으로 베티스 승사이드에서 그냥 햄무 쪽으로 골라가고 싶습니다. 1햄무나 2햄무 이쪽에 걸칠 것 같은데, 물론 뭐 무승부라든지 HJK의 뭐 이런 역배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베티스 쪽에다 조금 무게를 더 보도록 할게요. 아프웰 대 아스타나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프웰이 홈이고 아스타나가 원정이면은 서로 간에 홈이나 원정 유불리가 그냥 가려진다고 싶어서 해서 갖고 왔어요. 이제 아프웰은 샴록이랑도 비기고 보라츠바냐루카한테도 졌던 그런 팀인데, 얘네가 또 피렌체랑 몰데를 잡은 거는 또 괄목할 성과이기는 하죠. 한편으로는 얘네를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뭐 그런 점이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팀인데 미친 원정거리의 홈발 말고는 별거 없는 애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파포스나 더뉴 세인츠 이런 애들한테 무릎 꿇은 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아프웰의 키프러스 원정도 굉장히 빡센 곳이기도 하고, 역으로 이제 아스타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정거리가 먼 편이겠죠. 아프웰이나 아스타나나 이번 대회 때 뭐 7득점 4실점 3득점 실실점 이렇게 아주 적은 점수만 나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좀 햄무 같은 것들도 그려지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프웰 사이드로 뭐 햄무까지도 보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대로 따라갈게요. 그다음 비토리아 기마라이스 대 피오렌티나. 이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첼시 다음으로 2등 3등 이렇게 위치해 있는 팀들의 대결입니다. 꽤나 고순위의 팀들이고, 시드상으로 이제 전체 1등, 2등이 결승까지는 안 만나는 대진이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지금 1등인데 둘 다 이번 대회에서 좀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2등 자리를 당연히 원하겠죠. 저는 첼시 다음 가는 전력이 피렌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렌체 입장에서는 그게 꽤나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 이번 대회에서 피렌체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포엘 원정에서 한번 발목을 잡혔고, 기마라이스는 이제 카자흐스탄 원정 가가지고 비겼었습니다. 그래서 순위 면에서는 좀 여유 있는 애들이긴 한데, 다음 라운드 직행권이 뭐 8위가 아까 봤다시피 10점으로 얘네들이랑 지금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서로 여유 부릴 단계는 아니다. 둘 다 승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뭐 기마라이스는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매번 뭐 챔스권 밖에 브라가 밑으로 꾸준하게 한 5등 7등 정도 해주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렌체는 올 시즌에는 순위와 승점상으로는 거의 뭐 우승 레이스까지도 바라볼 법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 전까지 피렌체는 8연승으로 팀 역사에 남을 연승을 달렸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긴 연승 기록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98-99 시즌, 그때 이제 피렌체가 그 세리아 7공주 시절이었던 그때 7연승이 있었는데 그 뒤로 8연승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볼로냐 원정에서 잡혔다. 하필이면 근데 그날은 이제 또 그 감독인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팀을 좀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뭐 근데 팔라디노 감독이 이번에 좀 복귀하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피렌체가 팔라디노 감독이 오면서 함께 크게 도약한 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배당도 맛도 없고, 피렌체가 정배라고 해가지고 해서 비토리아 기마라이스 원정 가서 막 쉽게 누를 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보여가지고 뭐 욕심은 안 내고 싶고요. 그냥 언더라든지 무승부 그런 쪽으로 볼게요. 다음 인터밀란 대 우디네스 경기, 이제 코파인데 그냥 인터밀란은 그 라치오를 원정 가가지고 6대0으로 부수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터밀란의 원정 최다 득점, 그리고 라치오 입장에서 홈에서 최다 실점 기록, 이런 것들 둘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인터밀란이 홈이라면은 저는 더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태 우디네스를 여러 번 칭찬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뭐 퇴장 억가가 겹쳤다든지 말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나폴리한테 많은 실점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얘네들 보니까 뭐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수비도 썩 단단하지도 않고 공격 생산성도 시즌 초반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코파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2, 3년 전쯤에 연속 우승을 달성하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볼로냐한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때는 뭐 볼로냐가 되게 탄탄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인터밀란은 우디네스보다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컵 대회도 신경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디네스가 얘네들은 그 코파에서는 최근 3시즌 동안 8강 토너먼트에 진입한 적이 없었어요. 아래 팀들한테도 많이 발목을 잡혔다 뭐 이런 거고 뭐 핸디 여부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인터밀란이 발목 잡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터밀란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대 메뉴 경기. 이게 또 리그컵 대회라 가지고 얘네들이 이 경기에 얼마나 많은 주전들을 넣을지는 몰라도 뭐 좀 신경 써서 나온다면은 라이벌 의식뿐만 아니라 어떻게라도 좀 이제 둘 다 좀 시즌이 망했다 보니까 어떻게든 트로피 하나는 들어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가 클 것 같아요. 많이 넣는다면은. 그리고 그런 마인드는 지금 토트넘보다는 메뉴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둘 다 뭐 리그에서 10등, 13등 이런 상황에 있는데 토트넘은 지금 뭐 포스텍 감독에 대한 불신임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태죠. 더구나 지금 수비 쪽에 구멍이 아주 큰데 반더펜이나 로메로가 둘 다 부상이고 전방에도 히샬리송, 손흥민까지 벤탄쿠르까지 부상이어가지고 또 이제 토트넘은 주말에 리버풀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주전급들 부상이 많은데 글쎄 이런 리그컵 경기에서 물론 상대가 메뉴라고는 해도 로스터 면에서 막 힘쓸 여력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메뉴는 지금 마운트나 루크쇼, 마즈라위 이 정도만 부상이 좀 경미한 상태라고 하고 사실 뭐 워낙에 돈이 많은 클럽이라서 이런 4순위급 대회에서도 상대가 라이벌이라면 메뉴는 조금 신경을 쓸 것 같기는 해요. 더구나 이제 맨시티라는 큰 라이벌 원정에서까지 역전으로 기분 좋게 잡아낸 것도 그렇고 확실히 요즘 분위기는 토트넘보다는 메뉴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토트넘은 지난 리그컵 4번 최근 4시즌 동안 리그컵에서는 모두 다 8강을 뚫기도 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고 맞대결로는 그냥 맨유랑 지난 4번의 대결에서 2승 2무 무패 4경기 동안 맞대결 무패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그 전까지는 맨유가 이렇게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전부 다 4연승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해요. 여러 조건들로는 토트넘이 홈이어도 저는 뭐 맨유의 프렌이나 뭐 최대 일반승까지 한번 바라볼 법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